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시모의 TJ입니다. 제가 한 3주 전 정도에 원전 SMR 관련해서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센트러스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원전이나 SMR 쪽 보면 그 센트러스 에너지 말고도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SMR 설계 쪽,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 잘 찾아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가 괜찮은지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를 찾아야 되고. 저는 주로 회사를 찾을 때 신문 기사를 활용하고 그게 아니면 특정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이렇게 싹 까보거든요. 밸류체인을 이렇게 한번 싹 까보면 어떤 영역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대충 감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영역 내에 있는 회사들을 이렇게 쑥 훑어보고 그 중에서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데 센트러스 에너지도 그 우라늄 밸류체인 쪽 분석하다가 투자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회사기도 하고요. 지금 원전 SMR 밸류체인 쪽에 포진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아직 주목을 못 받아서 생각만큼 덜 오른 회사도 있고 지금 주목을 받아서 올라가는 회사들도 계속 우상향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 보통 저는 단타를 많이 치거든요. 사람들이 스윙 트레이딩 한다 그러는데 적당한 지점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사고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저는 지금 원전 쪽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개해드렸었던 센트러스 에너지도 장기 투자는 하되 사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다시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금을 추가로 늘려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으로 수량을 계속 늘려서 모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스윙 트레이딩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원전 SMR 쪽 테마가 붙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쉽지가 않겠죠. 지금 들썩들썩 하니까 가능한 방식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상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원전 SMR 쪽 자세히 파볼까 싶어요. 밸류체인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기존 원전하고 SMR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SMR 회사 중에서도 어디가 좀 유망한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나올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그리고 최근 국내 신문에서도 원전 해체 시장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원전 해체 영역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회사들,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들,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간은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 오늘은 원전 밸류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원전 밸류체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한 게 채굴부터 시작하죠. 우라늄 채굴. 보통 발전소 지을 때 밸류체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설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설계, 그 다음에 뭐 시공 이런 식으로 가는데 원자는 채굴부터 들어가죠. 그 이유가 우라늄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매장량도 한정이 돼 있고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들이 또 이동량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광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무기화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원자는 이 우라늄 채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라늄을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변환을 하죠. 변환한 뒤에 그거를 계속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농축을 시키고 이 농축된 연료를 가지고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농축봉의 수명이 끝나면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죠. 크게 보면 원전 밸류체인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이 이 발전 이쪽이죠.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 이 발전 쪽 영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원전 밸류체인상에서 이 농축까지 이쪽까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라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 발전 기자재, 발전소를 짓는 거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라늄은 호주나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 3개국에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에도 매장이 돼 있고 아프리카 니제르라는 나라에도 우라늄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생산되는 나라가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이 3개국이고 전 세계에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채굴해서 유통시키는 회사가 카자흐스탄의 카자톤프롬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카자톤프롬이라는 회사입니다. 글로벌의 거의 한 43%의 우라늄을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의 카메코 이 카메코가 전 세계 우라늄 유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회사 있잖아요. 카자톰프롬. 이 회사하고도 같이 제휴를 해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카메코가 우라늄을 채굴을 하고 이 우라늄을 전 세계 유통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코라는 회사 관련해서 좀 주목할 포인트는 이 카메코가 원전 설계 회사죠. 웨스팅하우스.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49%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번에 체코원전 수주할 때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속 이렇게 시비가 붙었었잖아요. 시비가 붙었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49%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카메코다. 그러면 이 카메코는 우라늄을 채굴도 하고 원전을 설계도 하는 이런 회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카메코 주가 지금 어떤지 한번 살짝 봐볼까요? 지금 이게 카메코 차트거든요. 티커가 CCJ. 이게 주봉이고 주봉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기 2011년도 이때 피크를 찍고 계속 조정을 거쳤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죠. 이때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있어가지고 전 세계 원전 산업들 충격받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리고 최근 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확장해서 보면 최근은 이렇게 생겼죠. 2023년도부터 계속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붙어있는 산업의 이 대표적인 카메코 같은 회사는 적당한 선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적당한 선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왜냐하면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우상향 한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 갱신하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저항받고 또 밑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힘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스윙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카메코 가지고. 다시 밸류체인으로 돌아와서 아쉬운 게 카자흐스탄의 이 카자톰프롬 이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오라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오라노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제르라는 나라 있잖아요.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캐서 유럽에 이렇게 유통시키는 회사인데 이 니제르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이 유럽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라늄 수의 한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최근 니제르가 군사정부가 우라늄 광산을 국유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라노하고 니제르하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데 되게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이 에너지 퓨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우라늄 채굴도 하고 미국에서 드물게 히토류 쪽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티커가 U가 4개예요. 이 회사의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주봉이고요. 조금 이렇게 줌아웃을 해보면 차트가 이건 뭐 완전히 뭐 위에서부터 쭉 꼬라박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이때가 아마 후쿠시마 그 시절이죠. 그때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세 아직까지 반등을 못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차트를 확장해서 이 부분만 좀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2020년부터 어쨌든 상승은 보이고 있고 적당하게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지를 두고 위아래에서 계속 박스 컨트롤 움직이는데 이 회사도 관심 있게 볼 만한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아직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회사고 이 라인, 오블 라인, 오블 정도 되겠네요. 이 오블 라인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적당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처럼 보이긴 합니다. 투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좀 볼만한 회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시 밸류 체인으로 돌아와서 이 채굴 쪽 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가 결국은 두 개밖에 없어요. 카메코 여기랑 그 다음에 에너지 퓨엘스. 그리고 카메코는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은 해 있는데 아직도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통제를 많이 받는 변환이나 이 농축 쪽. 이 변환이나 농축 쪽은 주로 한 회사가 많이 담당을 해요. 제가 그 센트러스 에너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의 로사톰, 그 다음에 영국의 유렌코, 프랑스의 아까 봤던
오라노, 그다음에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 그다음에 중국 업체, 국영 회사죠. CNNC.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LEU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한전 있잖아요. 한전에서도 얼마 전에 이 센트러스 에너지하고 연료봉 공급 관련해서 10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또 센트러스 에너지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센트러스 에너지 LEU 차트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이 센트러스 에너지는 2015, 14년도 요때 파산 한번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센트러스 에너지로 다시 출발하니까 이쪽 영역은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을 좀 확장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최근 2023년부터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센트러스 에너지 단타를 치면서 계속 이렇게 수량을 모아가야 되니까 일봉을 한번 봅시다. 일봉을 보면 최근 이런 모양입니다. 저도 한 요 정도에 샀거든요. 그때 130불 요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좀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위에서 조금 익절을 했어요. 밑에서 다시 살려고. 조만간에 이 정도에서 수익까지 포함해서 수량을 더 늘려서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때 센트러스 에너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환이나 농축 영역에서는 이 LU 말고는 딱히 투자할 만한 회사가 상장돼 있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LU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변환 농축 이쪽 영역이 이제 우라늄을 농축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농축 우라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LEU, 그 다음에 HALEU, HEU. 이 첫 번째 LEU 이게 저농축 우라늄인데 우라늄 농축도가 3에서 5%. 이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형 원전에서 사용되는 연료고 그 다음에 HALEU 이게 농축도가 5에서 20%. 이게 이제 SMR 쪽에서 사용되는 연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HEU 요거는 이제 무기죠. 60% 농축도가 넘어가면 핵탄두가 되는 거고 90% 이상이 농축됐다 그러면 핵 잠수함 연료로 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SMR 있잖아요. 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게 원래는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 여기서 동력으로 사용되는 원자로거든요.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는 이 원자로를 뜯어서 상업용으로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게 출발한 게 SMR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발전 쪽. 이 발전 쪽은 제가 아까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폐기물 처리.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준위 같은 이쪽 영역은 병원이나 이 의료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정부한테 승인을 받고 이 핵폐기물 쪽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고준위 폐기물, 여기 폐연료봉 처리 같은 이쪽 영역은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건설하는 회사들이 이쪽 그 폐연료봉 처리까지 대부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폐연료봉 처리하려면 부지를 엄청나게 또 넓게 잡아야 되고 또 건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주로 보면 건설사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면 여기 밑에 벡텔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벡텔하고 플루오르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벡텔하고 플루오르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건설사예요. 전 세계에서 뭐 1, 2위 다투는 건설사고 플랜트나 광산이나 뭐 건설 현장 있잖아요. 이쪽 관련해서 플루오르하고 벡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다만 이 벡텔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고 이 플루오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만한 회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루오르가 뉴스케일 파워 있잖아요.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고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상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회사를 좀 이렇게 눈대고 있다가 내년에 상장한다. 그럼 그때 상황 봐서 무조건 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 원전 쪽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회사고 SMR도 하고 있고 원전 건설도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원전 해체 작업도 하는 이런 굉장히 역량 있는 회사여서 눈대고 지켜보세요. 이 홀텍 인터내셔널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오르 이 회사 있잖아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때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가 열이 안 떨어져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이거를 해결했던 회사가 이 플루오르라는 이 업체입니다. 지하에다가 얼음 빙벽을 설치해서 냉각을 시켰던. 그 다음에 여기 큐리온이라는 이 회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수습할 때 플루오르가 원전을 냉각을 시켰고 그 다음에 폐기봉 있잖아요. 이 폐기봉을 이 큐리온이 꺼내서 처리를 했었고 이 큐리온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미국 회사였는데 지금은 베올리아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 베올리아의 자회사로 돼 있는데 이 베올리아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이 플로르 정도, 그 다음에 퍼마픽스, 인바이러먼탈 이 정도 한 두 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 두 개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플로르 차트예요. 플로르 티커가 FLR.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우상향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조정 중인 것 같고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여기가 아마 대략 한 60불 정도 될 거거든요. 60불 돌파를 하냐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하냐 이 정도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를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투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파마펙스라는 회사 티커가 PESI예요. 이 회사 지금 차트 보시면 이 회사도 회사 이력이 꽤 긴 회사고 지금 보면 차트가 90년도 초반부터 있네요. 자, 최근 쪽 확대해서 봅시다. 최근 2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얘도 그냥 박스권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적당히 박스권에서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큰 틀의 원전 밸류체인은 이렇고 다음 장에서 발전 쪽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발전 쪽 밸류체인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에 필요한 기기를 만들고 원전에 필요한 기기는 주기기, 보조기기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원전은 시공,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 그리고 원전을 돌리는 회사, 마지막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회사.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계 쪽 보시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회사들, SMR 관련 업체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이 설계 쪽에. 그리고 GE나 웨스팅하우스, 히타치 이런 애들이 기존에 원전을 설계했던 회사들이고 GE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도 설계를 했었고 지금 SMR 쪽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기도 합니다. 보면 이쪽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회사도 너무 많고 이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오클로 이런 애들은 지금 상장이 돼 있어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데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카이로스 파워, 설티포스 이런 애들은 아직 상장도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BWX 테크 여기도 이제 상장이 돼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군사용 SMR 쪽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설계 쪽은 SMR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그때 각각의 회사들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설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설계 영역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번 기기 제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기 제조 쪽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죠.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여기 미쓰비시 이하라 여기는 일본 업체들, 그다음에 GE, 알스톰 아레바 프랑스 업체, 엔사 스페인 여기 이제 중국 업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기 제조 같은 경우는 원전이 전 세계에 뭐 많이 지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지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과점 시장이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원전 쪽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기, 보조기기 이렇게 나오는데 주기기 같은 경우는 연료를 가열해서 증기를 생성하고 생성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까지 관련된 게 주기기. 그 이외 것들은 전부 다 보조기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주기기하고 보조기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회사들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국장을 투자를 안 하지만 국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쪽 관련 회사들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뭐 이런 회사들 나름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는 회사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 쪽. 시공 관련해서는 아까 폐기물 처리 때 봤던 회사 있잖아요. 벡텔, 플루오르 이런 회사들이 거의 글로벌 탑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물산, DL, 현대, 이 DL 구 대림산업이죠. 현대건설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북유럽에서 지금 완전히 수주하고 있느니 마느니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해외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플로우를 이 로사톰 러시아 회사니까 투자할 수 없고 여기도 이제 중국 회사 투자하기 좀 애매하고 아무튼 이 시공 쪽에는 이 플로우를 그 다음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곳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원자력 발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우리나라 한수원, 한전 KPS,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러시아의 로사톰, 그 다음에 미국의 엑슬론. 이 엑슬론의 자회사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예요. 최근에 뭐 별자리 에너지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모회사, 이 엑슬론, 그 다음에 이 중국 회사. 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또 차트 한번 볼까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티커는 CEG고요. 여기 2022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그 아까 엑설런이라는 회사의 청정 에너지를 담당하는 이런 자회사고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전 이쪽을 주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가 차트를 보면 투자하기 재밌죠.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상승했다가 거의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지지 돌파 막 이러면서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단타치기 굉장히 좋은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단타를 제가 되게 치시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데 단타 치시란 얘기가 아니라 장투를 하시되 단타 쳐가면서 물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지금 우리나라 고리 월성인가요? 원전 해체 얘기 나오면서 500조 시장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전 세계에 지금 원전이 215기가 그 영구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 대략 한 600기 정도 원전이 영구 정지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다. 그 다음에 원전 하나 해체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뭐 거의 뭐 3조, 4조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원전이 글로벌리 한 25기가 해체가 됐는데 이 25개의 원전 중에서 대형 상업 원전은 총 2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미국에 있었었고 독일에서 3번, 스위스, 일본에서 한 번 이 했던 원전 해체는 거의 실증용 그 조그만 원전 있잖아요. 그거를 해체하는 수준이었고 대형 원전은 다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원전 20개 중에서 40%를 아까 봤던 플루로라는 회사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홀텍 있잖아요. 이 홀텍은 원전 해체를 하고 그 해체된 원전 부지에 지금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텍은 진짜 내년에 상장되면 눈 대고 있다 진짜 꼭 사고 싶은 회사. 저한테는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의 회사예요, 홀텍. 자, 보면 이 발전 쪽그 세부 밸류체인 보면 지금은 설계 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기기 제조 쪽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은 아직은 좀 잠잠하고 왜냐면 아직 원전이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지 선정하고 원전 설계하고 원전 짓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겠죠. 주목을 받는 게. 그 다음에 이 운영 쪽 중에서는 컨스틸레이션 에너지 같은 회사 미국의 이 별자리 에너지 말고도 원전 쪽 관련된 그 유틸리티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쪽 유틸리티 회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쪽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아마 올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 해체 쪽.
근데 앞으로 시장은 이 해치 쪽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쪽에서는 아까 봤던 홀텍이나 플루어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전 SMR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아직은 상장이 안 돼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회사가 있는 반면,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회사 같은 경우는 우상향 모습을 보이니까 단타를 치면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관심을 못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자리에서 사서 좀 기다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